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매일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올라오도록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10억 집이 2억으로 집주인도 놀라 자빠질 6곳, 앞으로 하락장에 집값이 많이 떨어질 6곳은 단연 강남이 손꼽혔으며 대부분 지역이 상승장 거품이 심한 곳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잡아야 바닥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실거주 외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2,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물량 폭탄으로 이곳 집값이 오랜 기간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까지만 참으면 2017년에 매수한 것보다 더 나은 투자 가치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전화 환영합니다. 10억 집이 2억으로 집주인도 놀라 자빠질 6곳 이제 딱 집어 드릴게요. 여기 부동산 거품, 이글이글 지금 완전 거품이 이게 꺼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거품이 뻥 하고 터지는, 이런 사람이 잡아야 바닥장입니다. 자, 지금 이런 사람이 잡는지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주택자들이 그동안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본인 착각해서 잡는 거, 이게 다예요. 실거주자들. 자, 2030이 매입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영끌도 많이 했지만 부동산의 핵심 주체는 바로 2030입니다. 그런데 워낙 뜨겁게 튀어가지고 안 잡고 있어요. 두 번째, 다주택자가 매입을 해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보면 다주택자들이 못 팔아서 안달이지 더 매입하려고 안 합니다. 매도보다 매입이 더 많아요. 자, 많아야 해요. 그래야 뛰어요. 자, 이번에 법인도 매입을 해줘야 돼요. 소액을 여러 채 옛날에 매입했잖아요. 봉고차 갖고 가서 지방을 쓸어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팔기 바쁘죠. 자, 외지인들이 매입해줘야 돼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투자, 이게 조금이 아니라 팍 늘어나야 하는데 일부에 그치고 있어요. 핵심 지역의 투자. 그 다음에 갭 투자가 제일 중요한데 이 갭 투자가 많아져야 집값이 뛰어요. 근데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높을 때 활용하겠죠. 갭 투자가 없어요. 부자들이 매입을 해줘야 합니다. 강남에 살고 있거나 또는 부자들, 임대주택 사업, 아직 이것도 확실하게 통과된 것도 아니죠. 국회를. 그래서 이게 지금 팍팍 늘어나야 뛰는데 이 6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데 무슨 집값이 뛰겠어요. 자, 두 번째, 강남 등 버티는 곳은 최대한 폭락한다. 자, 여기 보시면 강남 등 버티는 곳. 지금 강남 한강 재건축 앞으로 이제 올해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많이 빠진다. 그럼 누가 많이 빠질 거냐? 여기에요. 강남. 자, 강남도 지금 많이 이제 내려오긴 했어요. 한 20에서 30% 빠졌으니까. 강남, 서초, 용산, 여의도, 목동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 강남 불패라고 다들 착각하는데, 자, 지금 압구정 떨어지는 거 보세요. 올라갈 때 20% 뛰더니 내려갈 때도 20%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재건축 규제 완화 해도 팍팍 떨어지고 있죠. 결과 하락장 최대 폭락은 누가 뭐래도 금액으로 따지면 강남 한강의 재건축 아파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갭투자도 못해요.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도 재건축이지만 강남 한강변 라인에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도 강남 한강 재건축이에요. 두 번째, 1기 신도시 거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특히 재건축으로 이제 통합으로 갈 건데 분당, 평촌, 과천, 1기는 아니지만 광명, 여기 지금 완전 대폭락 맞지 않았어요? 과천, 광명은? 평촌, 분당, 평촌은 좀 버티다가 요즘 막 폭락하고 있어요. 원인은 정부 1기 신도시 비전 때문에 늦게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사 폭락하고 있죠. 여기 잡으면 지금 망하는 겁니다. 강남 잡거나 1기 신도시 잡거나. 그 다음에 늦게 뛴 것들은 늦게 떨어졌어요. 자, 지역을 따지자면 경기도 외곽, 인천, 광역시, 지방 전체의 별로 안 좋은 것들. 원인, 입지가 너무 나빠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늦게 뛰고 늦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는 안 돼요, 지금. 결과 외곽이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것들 안 팔리고 늦게 상승했으니까 늦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 보고 안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안 팔려요. 이게 맞아요. 자, 이제 이거 잘 보세요. 별표.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물량 폭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울입니다. 제가 서울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경기도 되게 크죠. 경기도에 15분의 1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양평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 양평 생각보다 작죠. 그런데 이 서울에 1,000만 명이 있고 이 이렇게 넓은 경기도에 1,300만이 삽니다. 15배나 큰. 서울은 땅이 좁다 보니까 더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린벨트도 안 풀어요. 근데 경기도는 맨날 그린벨트 풀어갖고 신도시 짓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3기 신도시 100만 가구 가까이 그린벨트 풀고 그냥 막 짓는 거예요. 2기 신도시도 있고 1기 신도시도 있고 또 그 유성도시의 재개발 재건축도 많은데 집이 모자란다고 자꾸 지어대요. 인구는 1,300만 밖에 안 되는 것이 집은 서울에 몇 배를 짓고 있어요. 결국은 이 파란 원이 뭐냐? 3기 신도시 입지도 좋아요. 3기 신도시가. 이 안쪽이 많아요. 바깥쪽도 있지만. 그러면 이 바깥쪽은 망한다는 얘기네요. 안쪽이라고 좋을 것도 없어요. 얘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3기 신도시하고. 오른쪽 이거 보세요. 이게 2기 신도시예요. 와, 어마무시하죠. 이거 보세요. 유성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지어댔어요. 여기에 플러스 3기 신도시 한 4, 50군데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 미친 거 아니나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집 너무 남아돈다고. 부동산 투자자가 없다. 집을 그렇게 지어대면 일본장 날 수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자 매수 없다. 그러니까 실거주자들만 매수를 했어요. 그동안에. 자, 주력층이 매수를 안 합니다. 외지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돼요. 지방 투자자, 서울 매입이 급감했고. 왜?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 2030 젊은 층, 영끌 갭투에 호되게 당해서 지금 매수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관망. 외국인들 70% 주력인 중국인들 매수세가 요즘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매도하는 거에 비한다면 멀었어요. 무려 24%나 매수자가 감소. 갭 투자로 매입을 안 합니다. 이 갭 투자가 매수를 해줘야 돼요. 전세가 역대급 하락. 비용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갭 투자가 없어요.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내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야. 예금 금리도 높고 대체 수요도 많아요. 차라리 이자 빼먹는 게 낫겠다. 갭 투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집값 거품이 너무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투자자들은 더 떨어져야 한다. 투자자는 더 떨어져야 판단할 거예요. 다주택자들도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주택자들 집값 하락으로 어찌됐거나 꼭지에서 많이 먹었다가 손실된 거잖아요. 많이 먹었다가 덜 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줬다 뺏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집값이 너무 떨어져 갖고. 자, 매도 우선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자 전세가율 높아 갭 투자를 못합니다. 끽해야 뭐 동탄의 일부 뭐 갭 투자 이렇게 조금 한 곳들 있죠. 거의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 일시적 2주택 계속 하락,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활용 못하게 돼요. 이제 2023년 집값 하락 확률은 무려 70%. 자, 올해 집값 하락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일부 지역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100%라고는 할 수 없고 70% 이상입니다. 세계 금리가 아직도 인상되고 있는데 진행 중이에요. 세계 경기 침체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 세계 집값 하락이 미국은 특히 이제서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많이 빠질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동 주식이나 암호 박스권 행보. 근데 이게 얘들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집이 후행이기 때문에 애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나 뛸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주요 지표 하락.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감정원은 좀 좋아지는 것 쪽으로. 그리고 KB 시세는 횡보하거나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둘 다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지표 안 좋아요. 사이클상 1, 2년은 추가 더 하락. 지금 하락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V자 폭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다. 부동산 심리 지속적으로 지금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 부동산 부양책. 부양책 아직 안 썼는데 이제 쓸 거예요. 실거주 폐지. 거의 다 폐지했죠. 강남 빼고. 분양권 전매 가능하죠. 대출 세금 혜택 왕창 주고 있죠. 자, 2023년 하반기 금리 인하.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좀 존재합니다. 자, 부동산 심리, 급락세 너무나 빠르게 빠지다가 제가 보기에는 확대된 것 같진 않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 맞아요. 다만 한국감정원이 말하듯이 그렇게 빨리 올라오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KB가 말하듯이 오히려 횡보하거나 약간 내려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대세하락의 폭락 위험 1등부터 6등까지. 자, 그러면 6곳 뽑아 드릴게요. 제목과 딱 맞는 곳. 6등부터 보겠습니다. 광역시 핵심 입지, 광역시 비싼 곳. 지금 여러분들이 광역시에 산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것은 비싼 곳입니다. 다만 얘들이 바닥을 찍을 때는 갈아타도 돼요. 그런데 광역시는 좀 불안하긴 해요. 왜냐? 서울처럼 신고가를 찍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덥석 잡지는 말고 능력껏 잡으세요. 하지만 지금은 빠르다. 자, 5등. 5번째로 많이 빠지는 곳은 인천 핵심 입지. 인천 많이 빠질 거예요. 너무 많이 뛰었어요. 특히 송도라든가 이런 데 GTX. 그 다음에 오히려 인천은 그나마 많이 빠지는데 더 안 좋은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집값 많이 빠진 곳들. 유성도시의 고가 아파트, 유성도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아무튼 거품 잔뜩 낀 입지가 괜찮은 곳들 아주 위험해요. 자, 3등은 누군지 보세요. 수도권 신도시 핵심 1, 2기 신도시. 자, 유성도시는 그래도 많이 안 뛰었잖아요. 오히려 1기, 2기는 무진장이 뛰었잖아요. 얘들이 더 위험해요.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늦게 떨어졌고, 2기 신도시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분양가에서 또 3배 안 뛴 것 없고, 그래서 3등은 수도권 신도시. 그 다음에 2등이 누가 위험할까요? 서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이 좋은데 지금 떨어지는 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울의 핵심 입지, 특히 한강변 라인이 위험하다. 그럼 1등은 누굴까요? 제일 많이 빠질 것은 볼 것 없습니다. 강남 용산입니다. 강남 3구하고 용산. 자, 그 다음에 급급매 조건 3가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 것들이 급급매냐? 많이 떨어진 곳들. 최고가 기준 40% 하락. 하락폭이 클수록 혹시라도 실거주자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하락폭을 보세요. 많이 빠지면 설령 더 떨어져도 나중에 그나마 안전장치는 돼요. 실거래 하락으로 급급매 40% 이상을 기준으로 잡자고요. 반토막 나면 괜찮고 40%는 한번 생각해보고. 지역, 자, 서울이 가장 좋고요. 많이 빠질수록 수도권 외곽,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세종태구, 이곳들이 많이 빠졌죠. 대단지 분양 입주, 대단지 신도시 상승장에는 폭등하고 하락장에는 폭락합니다. 대단지가 재밌는 게 많이 뛰다 보니까 상승장에는 폭등, 하락장에는 폭락. 그럼 하락장에 뭘 잡아야겠어요? 대단지 잡아야죠. 그리고 분양 입주, 매물이 많아서 급급매, 급한 매물이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울에 또는 지방에 많이 빠진 것들을 보면 세대수가 많은 것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자, 지역을 따졌더니 인천 전체, 2기 신도시, 경기도 외곽, 대구 여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헐값 매도 조건. 자, 어느 경우 제일 많이 싸게 매도를 하는 줄 아세요? 갈아타기 할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더 좋은 곳이 더 빠지다 보니까 내 거를 그냥 패대기 쳐버리고 더 비싼 걸 잡는 거죠. 아직은 그때는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올 겨울이나 돼야 내 거 헐값으로 던져버리고 진짜 많이 가고 싶은 곳들, 떨어진 곳들, 상급지, 그걸로 갈아타겠죠. 자, 두 번째, 영끌 다주택자, 무리하게 투자해서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경매당하기 전에 내놓는 매물, 그게 바로 두 번째로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문제, 사업 실패, 이혼, 실직, 빚 문제,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바닥장에 잘 잡으면요, 그 전에 2017년에 내가 왜 안 잡았을까 땅 치고 막 이렇게 후회했잖아요. 그런데 잘 잡으면 2017년에 매입한 것보다 낫다라고 써놨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2017년에 4억에 매입했어. 어우, 진짜 싸게 매입했네. 2021년 폭등장에 8억까지 갔어. 자, 그러더니 이거 웬걸 다시 또 이제 올해라고는 생각 안 하고 내년 정도 바닥 빠지면 반토막 나갖고 4억으로 떨어졌어. 산 거 다 날라갔네요. 이때는 갈아타기 찬스라고 써놓은 게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면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아무튼 12억으로 결국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8억 차익. 뭔 말이냐?
4억이 8억 됐다가 다시 4억으로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8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12억. 신고가 찍고 가는 거죠. 결국은 4억에 잡아서 이 기간 보세요. 17년에 잡아갖고 8억의 차익은 거뒀네요. 자, 근데 B 잡은 사람들 꼭지에서 4억이 폭락했는데 이 8억에 잡아버렸어. 얼마나 잠이 안 오겠어요. 지금 한 5억 할 텐데 이제 4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너무 막 슬퍼하지 마세요. 결국은 기회는 옵니다. 이게 서울이라면 12억으로 올라갈 거예요. 결국은 4억 차익. 바닥에 잡아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또 얘가 이렇게 가니까 자, 잘 인내심을 갖고 있으면 4억은 올라갑니다. 바닥장에 갈아타버리면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자, C 보자고요. 이때도 집을 안 잡고 이때도 집을 안 잡았어요. 잘 참은 거죠. 근데 자, 이때 24년 바닥이라고 칠 때 이거 4억으로 떨어지면 이때 잡아. 얘하고 똑같이 잡아내요. 자, 12억 8억 차익. 기간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 2030년 2024년 6년밖에 안 걸렸어요. 얘는 똑같이 8억 차익인데 17년에서 2030년이니까 13년이나 걸렸네요. 얘 2배나 걸렸네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무주택자는 이 C의 상황이니까 이것처럼 잘 잡으면 2017년에 잡은 사람들 이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최선의 방법, 실거주, 비투자, 갭투자. 자, 이게 연령대별로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연령대가 있어요. 주요 대상자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대출 부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저소득층 실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돈이 자 1억에서 3억 보통 드신다. 자, 경기도 지방 자 3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에 투자하고 1억에서 3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나 지방에 투자하면 되겠죠. 자, 유의할 점은 아파트를 매입해야 돼요. 아무리 싸더라도 아파트 잡아야지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단독이나 이런 거 잡으면 안 뛰어요. 아파트 아닌 거 잡거나 나홀로 아파트 잡거나 이상한 거 잡거나 그러지 말고 뭐 10평대를 잡더라도. 근데 서울에는 3억짜리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한 4억 정도는 있습니다. 10평대짜리들. 자, 이런 거라도 잡는 게 좋아요. 수익 서울은 6억. 자, 3억 자본으로 9억. 결국 6억 수익을 거두는 거죠. 6억이 3억으로 내려왔다가 9억으로 가니까 6억 수익이에요. 자, 이번에는 빚투자, 주요 대상자들, 빚을 좀 적극적으로 얻어야 할 사람들은 3040입니다. 젊은 층들, 고수익. 이분들은 경험이 있거나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 부모님들 특히 잘 알으니까 물어보세요. 자본, 능력별 1에서 8억 대출을 받으세요. 아니, 돈 들면 8억 대출 받아도 돼요. 바닥에서. 그때 대출 안 받으면 언제 받아요? 지금은 바닥이 아니니까 좀 무리하지 말고. 자, 무자본 신용대출. 돈이 하나도 없어. 자, 연봉 3천 넘으면요. 1억 정도 받으세요. 그때 집 안 잡으면 언제 잡아요? 아무 데나 투자하면 안 돼요. 서울의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자, 능력에 맞게 바닥장 상급지 중심으로. 결국은 10억. 자, 이게 6억이 됐어. 3억 자본으로 투자했죠. 그럼 14억. 8억의 수익을 거둡니다. 빚투자는 실거주보다 더 벌었어요. 그렇죠? 자, 아까는 6억이 3억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3억 돈으로 그대로 잡았으니까 9억으로 올라가면 6억인데 이번에는 10억짜리가 6억까지 떨어진 것도 잡을 수 있어요. 3억 자본에 3억 빚을 냈으니까. 그러면 14억까지 뛰어서 돈 훨씬 많이 법니다. 그 다음에 갭 투자 볼까요? 자, 주요 대상. 자본 부족하거나 투자가 우선이거나 상급지. 내가 돈이 너무 없다. 연세가 들었어도. 그러면 실거주 욕심 부리지 말고 갭 투자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전세가율 60% 기준으로 급매 분양을 잘 활용하세요. 여유자금, 전세 하락 대책, 상급지. 뭔 말이냐?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하고 전세 하락 있죠. 이거 대책 잘 판단해야 하고 상급지 잡아야 하고. 자, 13억이 있어. 7억짜리 집을 3억 자본금으로 갭 투자했어요. 19억 갔네요. 결국은 12억의 수입을 거둡니다. 이제 100세 시대 노인 빈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도 재테크를 해야 삽니다. 무리하게 재테크하라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자, 노인 빈곤 재테크. 보시면 100세 시대 준비 아무도 안 됐어요. 1인 가구 상위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65세 빈곤층이 65%로 세계 1위입니다. 선진국. 생활고 범죄율도 높아요. 어르신들의 범죄도 많다고요. 생활비 부족으로 노동도 많아요. 나이 먹고 일을 해야 돼요.
50세 이상 이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쓸쓸해요. 행복지수는 50 이하입니다. 힘드니까. 자식들한테 다 퍼주다가. 자영업 65% 200만 원 이하,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체감 은퇴는 실제로 50.2세입니다. 말이 노인 65세 은퇴지 그렇지 않아요. 부부 소비액은 엄청 커요. 272만 원인데 제대로 쓰지도,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요. 60세 이상 월급 190만 원, 200만 원. 결론적으로는 이걸 커버하려면 1억을 갖고 있다, 또는 2억을 갖고 있다. 반드시 어르신들 70세 되더라도 이번에 집값 많이 떨어지면 꼭 내 집 마련하시라고요. 이제 악어 입속으로 들어가는 일본, 우리나라는 악어 입속으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100세 시대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경제 여건이 선진국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노인분들도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힘든 노년기를 보낼 수 있으니 반드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